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자, 우리가 합격 보장반을 만들고 시험을 앞둔 마지막에 8회 모의고사네요. 그죠? 이 8회가 마지막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받아볼 쯤 되면은 시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밤에도 낮을 이어 열심히 공부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합격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정이 참 많이 들었는데 사람은 만남이 있으니까 또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만남의 기약 된다는 것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학원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꼭 합격했다는 말씀 학원 게시판에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풀어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지력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변했다면은 토지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을 하죠.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하죠. 그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입니다. 이용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2번에 잡종지로만 묶은 것 이렇게 나왔네요. 온수, 약수수 일정한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가 맞죠. 그죠? 두 번째,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 잡종지가 맞죠. 그죠? 근데 디귿을 보니까 산림 및 원해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석지, 황무지는 임야죠. 임야. 그럼 디귿은 X예요. 리을에 보니까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파내면, 그러면 이 표현이 들어가면 지목은 임야죠. 그죠? 이 표현이 들어가지 않으면 잡종지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은 잡종지입니다. 앞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임야죠. 임야. 그럼 여기는 X입니다. 미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는 폐차장, 잡종지가 되죠. 그러면 기역, 니은, 미음이 잡종지가 되겠네요. 그죠? 3번에 토지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600분의 1의 지역은 1제곱미터 X죠. 그죠? 0.1이죠. 그죠? 1000에서부터 6000은 0.1이 틀렸죠. 그죠? 1이죠. 그래서 위에 거는 0.1, 아래는 1. 두 번째, 경위의 청량이라는 말은 경계점 자배선호부를 비치하는 지역입니다. 경계점 자배선호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죠. 그러면 이걸 반올림해야 되죠. 5이니까 5보다 크죠. 그러면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5가 되어야 되죠. 730.4가 아니라 5죠. 그죠?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적을 사용하는 데에서 0.235제곱미터로 나왔다면 0.2가 틀렸죠. 그죠? 1이죠. 1000에서부터 6000분의 도면의 축적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최소가 1이죠. 1. 그럼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전부 다 1로 등록을 하죠. 4번에 600분의 1이죠. 600분의 1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죠. 그럼 이걸 반올림해야 되는데 5로 끝났죠. 그러면 앞자리가 3이니까 홀수잖아요. 그러면 올려야 되죠. 그러면 4가
되죠. 그래서 567.4가 되어야 되죠. 5번에 1200분의 1은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5가 되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4번에 자, 여기 보니까 지적도와 임야도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도면의 축척은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이 있죠. 이때 지적도에서는 7개를 다 쓰죠. 그죠? 그러나 임야도에서는 3000, 6000만 사용을 하죠. 따라서 지적도에도 사용하고 임야도에도 사용하는 것은 3000, 6000입니다. 그러면 미음과 비읍이네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지적도는 7종, 임야도는 2종이죠. 그럴 때 지적도는 7개를 다 쓰는데 임야도에서는 2개밖에 없죠. 그게 3000과 6000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지도공부 등록상의 연결이 틀린 겁니다. 1번에 보니까 토지대장이죠. 여러분들 항상 토지대장은 세금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공시지가 5조, 축척도 5조, 그죠? 토지이동사유 5조, 그죠? 면적 5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등록이 되어야 될 테고 지목이 등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네요. 그죠? 2번에 도면입니다. 도면. 지적도에는 경계 맞죠? 위치 맞죠? 고유번호 X죠. 그죠? 꼭 기억할 때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유번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경계점 자비등록번호 위치가 틀렸죠. 그죠?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을 하죠. 경계점 자비등록에 등록하지 않죠.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죠. 공유지 연명부의 도면 번호는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죠. 그죠?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어요. 대지권 등록부는 지목이 틀렸죠. 이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하죠. 대리권 등록부나 공유지 연명부나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에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직권이죠. 우리가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등기법의 이해관계는 수백 명입니다. 그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적법의 이해관계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흔히 말할 때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거든. 그럼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청량 안 하죠. 면적, 경계는 청량을 하잖아요. 그럼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는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경계 면적이 변했죠.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안 돼요. 청량이 잘못됐죠.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안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라는 것은 법의 규정이 없죠. 전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면적의 정감이죠.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네요. 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직권 등록상 정정 8개죠. 그죠?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답은 1번이네요. 이 축척변경 승인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사항이지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4개죠. 그러니까 1번은 해당하지 않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적에서 위원회는 3개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5개,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1개, 축척변경위원회는 4개죠. 이 4개죠. 1번은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들어갑니다. 관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숫자입니다. 숫자. 1번에 청산금 공고죠. 요거는 15일이죠. 그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죠. 지적 공부를 복구했다면 청량을 하죠. 청량을 하면은 토지 표시를 개시를 합니다. 며칠이냐? 15일이죠. 그죠? 도시개발사업 신고 있죠? 15일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특히 지적파트에서 절차법은 날짜가 중요해요. 등기법에서는 날짜가 중요하지 않고 서류가 중요하고 지적은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9번에 토지 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1번에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결에서 틀렸죠. 그죠? 소유자가 변했다면 소유자 정리결에서죠. 다른 말로 말하면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결에서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소유자 정리결에서 2번에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토지 소유자를 정리한 후가 틀렸죠. 그죠?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여러분들 상식으로도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다면 소유자는 당연히 정리할 수 없는 겁니다. 3번에 여러분들 여기서 키를 딱 잡을 때 국유재산법이 딱 나오죠. 그러면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주인 없는 땅은 국유지로 등록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를 한다. 그래서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국유지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4번은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죠. 따라서 등기필정보, 등기반려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에 의해 소유자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신규 등록이 들어가면 안 되죠. 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죠. 5번에 토지 소유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한다. X죠. 그죠? 여러분들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을 때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리는 게 등기 촉탁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죠. 그죠?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딱 2개를 외우세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신규 등록과 소유자 변동 이 2개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지적 청량을 실시할 대상이 틀린 거죠. 그죠?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청량하죠. 검사 청량 있죠. 합병 X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신규 등록 때 청량을 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지적 확정 청량이죠. 청량을 하죠. 그럼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에
자, 지적기준점 열람 발급에 관한 연결이 올바른 겁니다. 1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지적도근점, 지적삼각보로점 이거는 답이 똑같죠. 그죠? 그러면 지적도근점, 지적삼각보로점은 지적소관청에다가 하죠. 그러면 1번은 시도지사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시도지사가 아니고 지적소관청이니까 틀렸고, 시도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삼각점이 있죠.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4번은 왜 틀렸냐면 시도지사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관청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에 고유번호가 다음과 같았을 때 옳은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 숫자를 찾아내어야 되죠. 이 숫자에 1이면 토지대장에 등록됐고 2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2니까 임야대장이죠. 그럼 1번에 소재, 지목이 틀렸죠. 그죠? 대장 구분은 오죠. 지목이 아니라 지번입니다. 즉 고유번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3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소재. 자, 여기가 소재죠, 소재. 요 2가 대장 구분이죠, 그죠? 여기 있는 게 지번이죠, 지번. 그래서 소재, 지번, 대장 구분입니다. 지목은, 고유번호를 통해서는 지목은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갈 때, 지번은 321의 9가 틀렸죠. 그죠? 여기에 2가 있기 때문에 산 321의 9. 산자가 빠졌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3번에 요게 2니까 임야대장이죠. 그러면 토지대장이 아니죠. 그죠? 임야대장, 임야도죠. 그죠? 4번에 토지 경계계는 집어정해보거나 좌표에 한다. X죠. 좌표는 경계전 자비등록부에서 쓰는 것이지 경계전 자비등록부는 임야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토지대장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5번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지문이 5번이 2개가 남아 있네요. 그죠? 5번이 2개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푸세요. 그대로. 자 보세요. 산출 면적이 430.55죠. 그럼 여기서 임야대장에는 430.55니까 자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죠. 그러면 이걸 반올림해야 되죠. 그러면 5니까 5보다 크죠. 그러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31이 되죠. 그죠? 431. 자, 그 다음에 5번이 나옵니다. 지적소관청에는 임야대장, 임야도, 여기 임야대장 2번이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맨 아래에 있는 5번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5번.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가봅니다. 등기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죠. 1번에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갑구, 얼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여러분들 표시번호는 표제부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갑구, 얼구에서는 사용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두 번째,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는 기록하지만 접수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X죠. 이게 반대가 되죠. 반대가. 잠깐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는 표제부입니다. 여기는 갑구입니다. 표제부에 보니까 접수 연월일은 있죠. 접수 번호는 없죠. 그러나 갑구에 보니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접수번호는 갑골구에는 기록을 하지만 표제부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3번에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일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후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얼구 맞죠? 아파트 등기부는 표제부가 2개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갑골구에 기록되는 순위번호는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저 표제부에는 표시번호고 갑골구에는 순위번호고 5번에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5가 되죠. 그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에
갑 소유 건물이다 요소는 가처분인데, 자, 여기서 키는 단독이죠. 그 말은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차달아 이 소리죠. 그죠? 그럼 여기서 가처분은 2월 1일이죠. 그럼 1번에 보니까 1월 7일 가압류에 6월 7일 경매거든. 이때는 6월 7일 경매는 가압류에 의한 경매니까 1월 7일을 따라갑니다. 그럼 1월 7일은 2월 1일보다도 앞에 있죠. 그럼 말소 못하죠. 두 번째, 1월 8일 담보권에 7월 8일 경매죠. 그럼 이때도 역시 가등기 담보권에 의한 경매니까 1월 8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2월 1일보다 앞이죠. 말소할 수 없죠. 3번에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잖아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말소할 수 없죠. 그죠? 자, 4번을 보니까 1월 9일 체결된 매매 계약에 8월 1일 소유권 이전을 했거든. 그 물건이 변하는 거는 8월 1일이죠. 8월 1일은 2월 1일, 즉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1월 9일 등기된 건저당에 의하여 9월 2일 경매죠. 역시 건저당에 의한 경매니까 1월 9일을 따라가죠. 1월 9일은 2월 1일보다도 앞에 있기 때문에 말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죠. 그 말소도 당연히 단독입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죠. 자, 그런데 건저당이잖아요. 이거는 계약이죠. 그럼 당연히 공동 신청이죠. 유정이죠. 유정은 당연히 공동 신청이죠. 근데 미음해 보니까 요역지 지역권이죠. 이거는 등기관이 뭘 합니까? 직권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은 단독 신청인데 디귿과 리을은 공동이고 미음은 직권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지상권의 지로의 지급 시기는 임의적이죠. 임의적. 지역권의 목적, 요역지, 범위. 정답이네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죠. 그죠? 전세는 목적은 X죠. 그죠?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대가 아니죠. 그죠? 건저당에서 변제기죠. 우리가 꼭 기억할 때 변제기와 이자는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재이지만 건저당에서는 임의적 기재가 아니에요. 기재상이 아닙니다. 건저당에서는 변제기와 이자는 기재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은 환매 기간이죠. 기간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임의적 기재가 돼요. 작년에 32회 때는 이걸 정답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이네요.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하는 경우 1번에 환매 특약 등기가 나오죠.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인감은 제출하지 않죠. 그죠? 1번 X입니다. 2번에 가등기 후 교부받은 등기별. 자, 여러분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자, 이때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러면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이때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내줍니다. 그럼 가등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죠. 그러면 을은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을은 가등기필 정보를 받은 거예요. 정리를 하면 갑이 가지고 있는 거는 등기필 정보, 을이 가지고 있는 거는 가등기필 정보입니다. 이때 본등기합니다. 그럼 본등기할 때 의무자는 갑이잖아요. 갑. 가등기 때 의무자가 갑이라면 본등기 때도 의무자가 갑이죠. 그러면 갑이라면은 갑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가등기필 정보는 이거잖아요. 이게 아니다 이 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죠.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없죠. 제출하지 않죠.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권리자니까 안 하잖아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만 권리자니까 안 하죠. 그럼 답은 5번이네요. 그냥 간단하게 유정은 공동신청이죠. 공동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18번에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등기간의 결정 토론할 때, 자, 여기서 1번하고 2번은 끝만 딱 외우면 되죠. 그래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가 틀렸죠. 없다. 신사실 신증거를 갖고 이의신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에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 이의신청자에게 보낸다. 틀렸죠. 그죠? 이의신청자가 아니고 지방 법원에다가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 잠깐 그림으로 본다면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 법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의신청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각하 결정에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가 틀렸죠. 없다. 다시 정리를 하면 등기 실행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5번에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하기 전에 결정에 대해 등기관에게 부기등기가 있다는 걸 명령할 수 있다. 그러면 답은 5번이네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은 소송이 들어왔다면 가처분 등기를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표시는 부기등기로 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금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죠. 금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일 때 금인을 받죠. 그죠? 그러면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금인을 받죠. 그러면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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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죠. 그죠? 따라서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될 때 금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수용이다, 임의 경매다, 진정명예회복은 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아니니까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어. 그럼 여기는 공유물 분할 계약이잖아요. 당연히 금인을 받아야 되죠. 그죠? 5번에 가등기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죠.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본등기잖아요. 따라서 본등기 때 금인을 받는 거지 가등기 때 금인을 받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에 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포괄 유정은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한다. 맞죠? 여러분들 유정은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죠.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고 포괄 유정은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하죠. 2번에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라도 수리한다. 맞죠? 그죠? 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는 해주죠. 그죠? 3번에 유정은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오죠. 그죠? 자, 항상 시험 문제는 여기 3번을 중시하게 됩니다. 결론은 유정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거치지 않냐. 등기가 돼 있다면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정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죠? 4번에 유정은 공동신청이죠. 그러면 5죠. 그죠? 자, 5번을 봅니다. 유정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사망한 날 X죠. 그죠? 기한이 붙었다면 기한이 도래한 날. 자,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유정은 사망한 날을 씁니다. 쓰는데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재하는 거죠. 고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1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죠. 전세금은 필요적 기재죠. 그죠? 전속 기간은 필요적 기재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3번, 4번을 묶어본다면 결론은 이겁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하는 이전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만료된 후에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3번과 4번을 연결을 시키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운영하는 이전 등기는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만료된 후에는 할 수 있다. 이때 우리 흔히 말할 때 양도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1억은 너가 대신 받아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양도액을 기록하여야 한다면 5가 되죠. 그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할 때 후순위 주는 것에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가 틀려져. 그죠?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하죠. 주등기. 부기등기로 할 수는 없죠. 주등기로 하기 때문에 각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한 번만 딱 더 정리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위한 이전은 만료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니까 양도액을 당연히 기록해야 됩니다. 1억은 너가 대신 받아가라 이 뜻이죠. 자, 22번에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직권 경정등기를 했다면 전원에게 통지하느냐 1인에게 통지하느냐 1인이죠.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이해관계인이 없다는 소리고,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설사 이해관계인이 있어도 성낙서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죠. 자, 직권 경정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낙이 있어야 한다. 오죠. 자, 그럼 3번 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저당권으로 경정 등기할 수 있냐 없냐? 당연히 없죠. 그죠? 여러분들 경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수정하는 게 경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소유권과 저당권은 전혀 성질이 다르죠. 소유권은 갖고 하는 것이고 저당권은 을고 하는 겁니다. 이는 경정 대상이 아닙니다. 경정은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름이 송윤자인데 송윤아로 잘못 적었다. 이런 걸 수정하는 게 경정이래. 소유권과 저당권으로 수정한다. 그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경정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네요. 권리의 경정이 있죠. 그러면 권리의 경정 등기는 당연히 공동 신청이죠. 여러분들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은 단독,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은 단독, 권리의 변경 경정은 공동이죠. 공동이니까 의무자가 있으니까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죠. 왜? 경정은 부기등기하죠. 근데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들어왔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부기등기고,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이해관계인이 없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부기등기고, 설사 있었다면 성낙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기등기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네요. 그죠? 4번에 가등기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들, 가등기의 가압류는 등기할 수 있죠. 그죠? 두 번째, 시기부 정지 조건부는 등기할 수 있죠. 변경 등기, 가등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가등기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이죠. X죠. 그죠? 여러분들,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거든. 그럼 여기서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O,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X, 채권적 청구권은 O, 물권적 청구권은 X,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은 O, 불확정될 청구권은 X. 청구권이 있어야 가등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공동신청입니다. 단독신청에는 상대방이 없죠.
청구권이 없어. 그럼 가등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처분, 금지, 가처분은 가등기 대상이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은 등기 대상이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들 사인 정년은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제가 얘들 때 큰아버지와 조카,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조카 너가 나 죽을 때까지 간호해주면 이 집 너 이름으로 해줄게. 이게 청약입니다. 청약. 그러면 조카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성약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됐죠. 이때 조카가 큰아버지 알겠습니다. 근데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분쟁의 소지가 많으니까 제 이름으로 가등기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간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정이 있고 사인정려가 있거든. 유정은 계약 아니죠. 그러니까 유정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 중에는 할 수 없어요. 사망을 해야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인정려는 계약이거든. 생존 중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얼미어머. 자, 답이 여기 있네요. 5번이 되겠네요. 자, 24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를 할 때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의 소유자가 갑이다.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 하고 난 다음에 병에게 저당권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고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 갑에게서 을로 적법하게 매매한 사실이 추정된다. 여러분들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이걸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추정력이 있다. 그러면 기억은 오죠. 그죠? 두 번째, 현재 소유자는 을로 추정한다. 을이 소유자잖아요. 그럼 이것도 오죠. 그죠? 자, 이것을 봅니다. 을의 소유권에 대한 적법성은 갑에 대해서, 이 갑이라는 게 전 소유자죠. 전 소유자. 추정되지 않는다. X죠. 그죠?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리얼의 피담보 채권. 만약에 이게 1억이라면 요 1억이 저당권에 이 1억이 비담보 채권이죠. 그러니까 1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구나. 비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볼게요. 리얼은 을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을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할 수 없다가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과 미음은 X가 되고, 그러면 옳은 거는 기억, 니은, 리얼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8회 모의고사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일주일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를 잘해서 시험 잘 치길 바랍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마무리를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동영 모의고사 시험 쳤죠. 그죠? 백선 문제 쳤죠. 그죠? 우리 합격보장반 모의고사 8회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틀린 것들만 있을 겁니다. 그 틀린 것들만, 맞은 것들은 볼 필요가 없죠. 그죠? 틀린 것들만 계속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보면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죠. 절차법은 법의 개정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나왔던 게 그대로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있다로 없다로 할 수 있는 거를 없는 거로, 주등기하는 거를 부기등기로 이렇게 글자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된 게 그대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배웠던 그 부분만 있잖아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틀린 부분만 일주일 동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9일 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그동안 우리 배웠던 많은 내용들이 시험에 지문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콕콕 집어서 전부 다 합격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학원 게시판에 합격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꼭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합격했다는 그 소리를 제가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보람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심적으로 마음속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제 스스로가 보람이 있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을 하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인생 이모작을 멋지게 펼쳐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합격!